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0일짜리 상호관세 유예를 예정대로 7월 8일 종료하고 자동차 품목에는 25% 고관세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각국에 25, 35, 50% 관세를 담은 서한을 곧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보호무역 압력이 거센 가운데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무역 협상을 즉각 중단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지 이틀 만에 이 디지털 서비스의 3% 도입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음 달 21일까지 새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라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워싱턴의 강경한 관세 카드가 현실화되면서 유럽, 일본, 한국 자동차 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이 25% 장벽에 묶이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보조금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재계는 관세 발효 이전에 이 보완 협정이 필요하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건강 이상, 이 8월 은퇴설은 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국 보수 진영과 일부 싱크탱크 인사들은 군부 숙청 러쉬가 건강 악화와 권력 이동의 신호라며 실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3주째 이어지는 행방묘연 보도에 글로벌 증시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력 공백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원자재, 히토류 가격이 들썩이고 달러화는 다시 안전자산 선호 속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중국 리스크가 겹치면서 2018년식 G2 블랙스완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세와 이 정상 교체설로 세계 무역과 외교 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 한국은 10월 말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회원국의 국가원수명의 초청장을 발송했고 트럼프와 시진핑 등 핵심 정상의 참석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주부터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 잇따라 통화를 가졌고 이 시진핑 주석에게는 경주 에이펙에서 뵙자는 공식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격상하자라며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6월 초 첫 통화를 마친 뒤 양국이 만족할 관세 해법을 조속히 찾자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가 한국이 관세 이슈를 해결하면 에이펙 참석을 긍정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후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차 석좌 연구원은 트럼프가 경주 에이펙 이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 세 번째 회동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란 공습 이후 북중러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식 돌파구가 필요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핵 문제의 현실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에이펙 판문점 연쇄 정상 외교가 성사되면 이 중러 리스크까지 포괄하는 지정학적 완충판이 마련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청와대 안팎에서는 트럼프 김정은 회동이 이루어질 경우 2019년 판문점 회담 이후 멈춰있던 비핵화 대화에 물꼬가 트인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시한은 착착 다가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 8일 이후 단계별 관세율을 확정해 서한 형식으로 각국에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는 산업, 기재, 외교, 통일부처가 참여하는 통상안보합동 TF를 구성해 자동차, 배터리, 철강 등 핵심 품목별 피해 시나리오를 돌려보는 중입니다. 시진핑 은퇴설 역시 예측 불가 변수입니다. 블룸버그, CNBC 등 주요 외신은 차기 주석 하마평에 리창 총리, 왕후닝 상무위원 이름이 오르내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8월 전격 교체가 현실화되면 에이펙 참석 여부와 미중 무역 협상 구도가 다시 원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재계는 경주 에이펙이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분수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트럼프의 관세와 시 주석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이 가교 외교로 존재감을 높일 기회라며 이 대통령이 디지털 그린 공급망 안정선언을 의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라인 개편과 이 실용 다자 외교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합니다. 트럼프에게는 관세 면제를, 시진핑에게는 경제, 안보, 포괄 협력을, 김정은에게는 단계적 상호조치 로드맵을 동시에 설득해야 하는 고난도 다자 방식입니다. 결국 10월 경주 에이펙은 보호무역 관품과
중국 리더십 불확실성 속에서 한반도와 세계 질서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관세 안보 빅딜, 이 미중북 정상외교, 공급망 재편이 한 자리에 교차하는 역사적 무대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파국의 시발점이 될지는 앞으로 100여일 남짓한 외교전이 결정할 것입니다. 일본은 외교 참패를 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25, 35, 50% 혹은 10%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는 서한을 곧 발상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의 발언 직후 일본 정부는 자동차 25% 관세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 외교 안보 라인 자체가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장관 끝 협상단이 7차례 왕복했지만 결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라며 동맹 외교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롱 인터뷰에서 일본을 콕 집어 미국산 자동차가 일본에서 한 대도 팔리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25% 관세를 못 박은 서한을 보낼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일본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을 정조준한 발언으로 일본 경제 산업성 관계자들도 협상 연장은커녕 페널티만 커졌다라는 자조를 내놓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일본 국민 70%가 미국을 더는 믿을 수 없다고 답하며 대미 외교의 치명적 신뢰 상실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통해 윈윈 해법을 찾자는 공감대를 마련했고, 이어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관세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참석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30분간 통화를 갖고 경주 에이펙에서 뵙자는 제안을 전달하며 한중 관계의 실질 협력 확대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 주석 역시 에이펙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이 미중 양대 정상 모두를 한 문대로 불러들이는 조정자로 부상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압박으로 일본은 방어에 급급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관세, 안보, 공급망 3대 어젠다를 동시에 풀어낼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분석합니다. 경주 에이펙은 상호관세 제동, 공급망 다변화, 북핵 문제 관리 등 복합 의제가 겹치는 초대형 외교 이벤트입니다. 일본이 패닉 모드에 빠져 있는 사이 한국은 정상 외교의 무대를 사실상 선점한 셈입니다. 특히 미국, 중국, 북한 정상이 한반도를 둘러싼 다자 회의장에서 연쇄적으로 만나는 구도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처음 제기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일정을 마친 뒤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동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북핵 대화의 물꼬를 열었다는 국제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외교가 자동차 관세라는 단일 의제에 매달린 반면 한국은 무역, 안보, 기후, 디지털 경제를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를 제안한 것이 결정적 차이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범에 맞춰 이 가치 외교에서 거래 외교로 기민하게 전환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앞에서 일본은 외교적 완패 상태에 몰렸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를 경주 에이펙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며 한미 관계의 주도권을 강화했고, 동시에 시진핑 주석까지 포섭하며 다자 협상에 허브라는 새로운 외교 지평을 열었습니다. 일본이 절박한 단방향 구애에 갇힌 사이 한국은 다층적 복합 외교를 통해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기는 한 수 위의 전략적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